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중모드 광섬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모드 광섬유는 영어로는 멀티 모드 옵티컬 파이버라고 부르고요. 약자로 쓸 때는 멀티 모드 파이버 해서 MMF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약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광통신 분야에서 MMF라고 나오면 이것은 멀티 모드 광섬유, 다중 모드 광섬유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다중 모드 광섬유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중 모드 할 때 이게 모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영어로는 MODE, 이 모드가 무엇인지 모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광통신에서 아주 중요한 파라메타인 정교화 주파수라고 하는 V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와 연결되는 모드의 수, 보통 이제 모드의 개수를 계산할 때 정교화 주파수로부터 모드의 수가 계산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드의 개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모드 분산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분산은 영어로 dispersion입니다. dispersion.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광섬유인데요. 광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다중모드 광섬유, 아까 말씀드린 멀티 모드 파이버, 이제 옵티컬 파이버인데, 그리고 이제 싱글 모드 광섬유는 싱글 모드 파이버, 그래서 SMF라고 부르고요. 멀티 모드 광섬유는 MMF라고 부릅니다. 다중모드 광섬유는 이제 가격이 싸고 다루기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 분산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전송 속도와 전송 거리가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모드 광섬유에 비해서 단일모드 광섬유는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드 분산 현상이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이런 장거리 통신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송 속도와 전송 거리를 전송 속도를 높이고 전송 거리도 길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단일 모드 광섬유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다중 모드 광섬유를 이해를 할 건데요. 다중 모드 광섬유는 광섬유 내에서 여러 개의 모드가 동시에 전송되는 그것을 다중 모드 광섬유라고 합니다. 이와 반면에 단일 모드 광섬유는 하나의 모드만 전송되는 광섬유가 단일 모드 광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하기 전에요. 자, 모드가 뭐냐? 모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드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정형파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형파인데요. 스탠딩
웨이브. 자, 스탠딩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 모서리를 고정하고 고무줄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기타 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놓고 양 끝을 고정을 하면 고정을 해서 한쪽 끝 중심을 튕겨주면 이렇게 파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두 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형은 이 두 끝에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하나의 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움직이는 이 파의 주파수에 따라서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이 우리가 현악기들에서 주로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것을 스탠딩 웨이브, 그대로 정지된 파다, 그래가지고 스탠딩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이와 상반되는 것은 트래블링 웨이브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와 같은 빛과 같은 이거는 트래블링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간에 제약되지 않고 공간상으로 전파되는 그런 파를 트래블링 웨이브, 그리고 공간에 이렇게 제한된 파를 스탠딩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탠딩 웨이브에서 이런 그 파가 가지는 모양이 있는데요. 이런 모양을 가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기도 하고 또 이런 모양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정해진 모양, 이 그 경계면을 기준으로 특정한 모양들로만 파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모양들을 모드라고 부릅니다. 모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정형파, 고정되어 있는 이런 스탠딩 웨이브에서 파의 모양을 모드라고 부른다. 이 일반적인 모드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옵티컬 파이버로 가져오면 옵티컬 파이버에서 정형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코어고요, 여기가 클레드입니다. 그래서 코어와 클레드는 굴절율이 N1, N2인 코어와 클레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광섬유는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정형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자, 이런 식으로 광섬유 코어와 클레드의 경계면이 고무줄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 경계면과 동일한 경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자, 빛이 이런 모드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모드를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모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을 이런 모드를 만든 상태에서 이 코어를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출력될 때 이런 모드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모드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모드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태를 모드라고 부릅니다. 광섬유에서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섬유 코어와 클레드가 클레드 경계면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형파가 앞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드가 한 개가 존재할 때는 싱글 모드 파이버, 두 개 이상이 존재할 때는 멀티 모드 파이버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얘가 또 멈춰버렸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수와 모드 분산에 대해서 우리 개구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개구수는 광섬유가 내부 전반사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송시켜서 전송할 때 할 수 있는 빛에 광원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NA Numerical Approach라고 그랬고요. 루트 N1, N2. N1, N1은 코어의 굴절률, 코어, N2는 클레드의 인덱스, N1은 코어의 인덱스 이렇게 불렀고요. 얘는 또 사인, 세타, acceptance 앵글의 절반하고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전체 앵글이 세타 A라고 그랬고요. 이것이 이제 numerical aperture입니다. 그래서 이 numerical 광통신의 초기에는 이 NA가 크면 빛을 많이 받아들일 거니까 이게 전송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NA가 클수록 뭐가 커지냐면 넘버 오브 모드의 개수가 커지더라. 모드 수가 커지더라.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모드 분산이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모드 dispersion 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걸로 인해서 장거리 통신에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드 분산이 장거리 통신에 불리하고 모드 분산이 무엇인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드를 다시 한번 보면요. 빛이 광섬유의 코어 내부에서 갇혀서 전송되기 위해서는 내부 전반사를 일으켜야 되죠. 그래서 전반사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전파각, 이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전파각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파각들, 각각의 전파각들이 뭘 만드냐면 모드를 형성합니다. 아까 이런 전파각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스탠딩 웨이브, 코어와 클레드 사이에 스탠딩 웨이브가 만들어지고요. 이 스탠딩 웨이브에서 모드의 어떤 모양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서 모드의 수가, 넘버 오브 모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모드 수가 증가하면 여기 초기에 시작 지점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각각의 모드가 끝 마지막 지점에 왔을 때는 도착하는 시간들이 다 달라요. 센터로 이렇게 달려 모드는 제일 먼저 도착하겠죠. 그리고 이게 전파각이 커서 많이 부딪혀서 돌아온 놈은 늦게 도착하겠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시작한 모드가
시작한 빛이 각각의 모드에 의해서 도착 시간이 점점 달라지면 이게 전체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펄스가 이런 아주 좁은 펄스의 신호를 넣어주면 도착할 때는 이게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정보를 이런 디지털 신호를 넣어주잖아요. 디지털 신호를 넣어주는데 광섬유를 따라서 진행하면서 모드 수가 많아지면 끝 지점에 와서는 이 디지털 신호가 넓어져서 옆에 있는 모드하고 옆에 있는 모드랑 옆에 있는 그 신호랑 이게 겹치게 됩니다. 겹치게 되는 이 현상으로 정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모드 디스퍼전이라고 불러요. 모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드 디스퍼전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정보를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송할 수 있는 전송 거리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전송 용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드 분산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모드가 하나의 모드, 그래서 싱글 모드 파이브를 사용합니다. 여기는 넘버 오브 모드가 한 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한 개만. 그래서 이 모드 디스퍼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싱글 모드 광섬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모드를 좀 보면요, 빛은 전자파의 일종이고, 그리고 전반사에서 한 번에 지그재그 진행한 후에 위상이 동일해진다. 위상이 동일해야 된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정형파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그재그 운동을 하면서,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지그재그 운동을 하죠. 자, 여기서 이 방향으로 운동할 때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X, 여기가 Y라고 합시다. 그래서 X 방향과 Y 방향으로 진동하고, 여기서는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진동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해가는 것을 다,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다 없다라고 가정하면, 자, 여기서는 요거에 해당하는 것은 보면 위로 진행을 하고, 얘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로 진행하고, 얘는 위로 진행하고, 얘는 아래로 진행하죠. 그러면은 위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을 반복하면서 이 경계면을 따라서 위아래로 진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에 의해서 간섭이 만들어지고요. 간섭 현상에 의해서 얘가 이런 하나의 간섭 패턴, 이런 정형파 형태의 간섭 패턴들이 경계면을 따라서 만들어진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지점과 B 지점 위상이 같다. 여기서 A와 B의 위상이 같다라는 뜻은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인데, 이 지점은 동일한 위상값을 가진다는 거죠. 얘랑 얘랑. 그래서 동일한 위상을 가진다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스탠딩 웨이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지그재그 진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후 같은 위상이 같은 빔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다. 위상이 같은 빔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경계면을 따라서 지그재그 운동을 하는 동안 만들어지는 간섭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섭. 이게 동일한 위상일 때 가능하죠. 유한 개수의 모드만이 광섬유 안에서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신호의 일부 전력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광섬유 끝에서 다시 합쳐지는 그것이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모드의 개수를 보면 모드의 개수, 모드 넘버 오브 모드의 개수 모드의 개수는 NA가 클수록 모드의 개수가 증가됩니다. NA가 클수록 증가되고 코어의 직경이 클수록 모드 수는 증가가 돼요. 그리고 파장이 짧을수록 모드 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모드 수는 NA에 비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어의 직경에 비례를 하고 파장에 반비례를 하는 이런 관계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얻어보면 정규화 주파수 V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V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V는 람다 분의 파이 D 루트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 여기를 보면 람다 분의 파이 D NA죠. 그래서 NA는 뉴메리컬 레퍼처, 람다는 파장, D는 직경, 광섬유 코어의 직경, 이렇게 되는 것이 V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규화 분포, 영어로는 normalized frequency, 정규화 주파수 normalized frequency V라고 하고요. 또는 V 넘버라고도 부릅니다. V 넘버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normalized thickness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제일 많이 부르는 것은 normalized frequency, 그 다음 normalized V 넘버, normalized thickness. 이렇게 이 V 정규화 주파수를 일컫는 말 용어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정규화 분포를 그러면 잘 보시면 광섬유에 입사되는 빛의 파장을 알고요. 광섬유 코어의 직경 D를 알고 뉴메리컬 레퍼처를 알면 뭘 구할 수 있냐면 V를 알 수 있어요. V 넘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V 넘버를 구한 다음에 모드의 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V 넘버가 20보다 클 경우, 그래서 이게 멀티 모드 광섬유일 때 가능하겠죠. 그럴 때 이 광섬유 멀티 모드 광섬유가 계단형일 때는 V 넘버를 제곱을 하고 2로 나눠주면 모드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경사형일 때는 V 넘버를 제곱해서 4를 나눠주면 그 모드의 수를 근사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단형과 스텝 인덱스라고 부르고요. 경사형은 그레이디드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단형과 경사형은 광섬유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코어고요. 클레드입니다. 이게 코어고 클레드입니다. 그러면 굴절율이 계단형은 코어에서 굴절율이 동일하다. 코어 내에서 굴절율의 크기가 동일한 거. 그 다음에 경사형은 코어의 센터가 제일 크고요. 코어의 끝으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경사를 진
이런 식의 굴절류 분포를 가지는 것이 그레이디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스텝 인덱스고 얘가 그레이디드 인덱스다. 경사형이다. 이것이 계단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계단형이 2배가 더 크죠. 예, 약 한 2배가 더 큰 모드 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이디드 인덱스로 하면 모드 넘버가 계단형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드 넘버가 계단형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볼까요? 코어의 직경이 D가 62.5 마이크로미터고 개구수가 NA고요. 그게 0.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 파장이 1411 때 V 넘버를 계산하고 모드 수를 계산해라. 그러면은 V 넘버를 먼저 계산해 주면 람다 오버 파이 D NA, 파이는 3.14, 모드의 직경이 62.5 마이크로미터. 예, 여기가 지금 마이크로가 이제 10의 6승이니까요. 네, 10의 6승 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구수는 0.2, 그 다음에 파장은 13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이게 나노가 10의 9승이니까 그래서 미터는 없어지고, 참고로 V 넘버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37.47이고 이 값은 20보다 크죠. 그래서 V 넘버를 계산해 주는데 이것이 경사형 그레이디드 인덱스라고 했으니까 V 넘버를 제곱을 해서 4로 나눠주니까 총 351개의 모드가 존재합니다. 그럼 스텝 인덱스인 경우는 어떨까요? n을 v 제곱에 2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702개의 모드의 넘버가 존재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드 개구수 또는 모드 수가 증가하면 광신호 전송이 불리하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모드 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드 분산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요, 이런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넣어주는데 입력되는 펄스의 폭이 t라고 하면 이것이 각각의 모드가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 네 번째 모드, 근데 도착 시간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겹쳐지겠죠. 일부가 겹쳐지면서 마지막 결과가 이런 식으로 펄스의 폭이 델타 t만큼 증가되는 이런 펄스 폭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 현상을 모드 분산이라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전송 거리가 짧아지고 또 전송 용량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펄스 폭을 이 모드 분산에 의해서 퍼지는 펄스 폭을 계산해 보면,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 광섬유 시작점에서부터 마지막 점까지 제일 빨리 오는 모드를 생각해 보면 이 축을 따라서 그대로 달려오는 모드가 제일 빠르겠죠. 이걸 계산해 주면 이때 도착한 시간을 t0라고 하고요. t0는 여기 있습니다. t0는 v, 이 빛의 속도, 매질레의 속도분의 길이 l만큼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 매질의 속도는 코어 내니까 n1분의 c가 되고 길이가 l입니다. 그래서 c분의 n1l이 이 바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제일 빨리 도착하는 시간, 빛의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지그재그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였을 때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t 알파 c라고 하고요. 전파가 빛의 속도 l 프라임, l 프라임은 l의 코사인 알파 c 전파 속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 자, 여기서 전파되는 길이는 얼마나 같냐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C1 마찬가지로 빛 속도를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 얘는 여기 앞에 이 부분이 뭐하고 같냐, T0하고 같아요. T0 부분의 코사인 알파 C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알파와 T, 그래서 알파 전파각을 가지고 진행하는 빛이 도착하는 시간, 그리고 전파각이 제로일 때 가장 빨리 도착하는 시간, 이 두 개의 시간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퍼진 펄스 폭은 델타 t는 t 알파 마이너스 t 제로와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빼주면 다음과 같이 앞에서 구한 식을 빼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자, 여기서 코사인 알파 c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크리티컬 앵글 알파 c가 뭐하고 같냐면 90도 마이너스 세타 c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인 알파 c하고 같고 세타 c하고 같고요. 이 크리티컬 앵글은 n1 분의 n2와 같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넣어줘서 계산해 주면 n2 분의 n1 마이너스 n2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델타 t는 L 광섬유 길이가 길어지면 델타 t가 이 펄스가 퍼지는 이 폭이 넓어지겠죠. 자, 그리고 델타 t는 n1 분의 n1 마이너스 n2가 커지면, 델타 n이 커지면, 코어 클레드의 그 크기가 커지면 델타 t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와 관련되냐면 NA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개구수로 표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N은 평균 굴절률을 저기를 내리고요. 그래서 N1 플러스 N2를 2로 나눠준 거, 그리고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은 N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 한번 유도를 해볼까요? 일단은 N1 L분의 C, N1 N2 N2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N1 L분의 C, N2 분의 N1 N2, 여기다가 N1 플러스 N2, N1 플러스 N2를 이렇게 나눠줍시다. 이렇게 나눠주면
얘가 n1l c n2, 얘는 n1 플러스 n2, 얘는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각각 2를 이렇게 2분의 1을 해주면 2cn 제곱분의 n1l. 자, 위에 얘가 뭐가 되냐면 na의 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요게 밑으로 와서 n1 플러스 n2의 2분의 n1 플러스 n2. 그러면 얘가 평균 굴절율이 되니까 어떻게 되면 2cn n2분의 n1l na의 제곱. 좀 복잡하네요. 자,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같냐면 얘랑 같아지죠. 같아지고, 만약에 n1하고 n2가 거의 비슷한 값이다 하면 네, 그래서 n이 n1하고 같다, 거의 같다라고 두니까 n1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건사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델타 t는 뭐에 비례를 한다? na 제곱에 비례를 한다. 이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na가 커지면 모드의 수가 넘버 오브 모드가 커지니까 델타 t도 커지게 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오늘 이제 멀티모드 광섬유를 했고요. 자, 그리고 넘버 오브 모드, 우리가 모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V 넘버가 뭔지, 그 다음에 모드 디스퍼전이 뭔지, 모드 분산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것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예제 3-2번 있습니다. 3-2번 NA가 0.275, N1이 1.485인 다중모드 광섬유가 있고, 이 광섬유 안에 광펄스가 1km 전송할 때 펄스 퍼진폭 델타 t를 계산하십시오. 우리가 방금 앞에서 유도한 식을 가지고 이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홈워크로 과제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